오늘 리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소식이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10일이면 현지 시간 10일이죠. 현지 시간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에 이렇게 백악관에서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분명히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하나의 생명과도 같다라고도 생각하고 반드시 통과되어야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통과되지 못하고를 떠나서 정치와도 연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을 부흥시켰던 인물이 누군가요? 바로 트럼프죠. 이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소식에 그리고 이 암호화폐 산업을 부흥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리플이 이 당시에도 급등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어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당시 2025년 7월 달에도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리플도 정말 크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큰 이벤트가 있나요? 바로 중간선거가 있게 되죠. 당연히 이 중간선거가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도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가 밀고자 하는 하나의 정책에도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2월달, 11월달에 또 얘기가 나와줬던 게 뭐냐면 연내 통과하지 못한다면 2026년도 중반까지 계속 미뤄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준 거예요. 이 정치적인 대립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법안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통과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2025년 10월달 기사죠. 연내 처리 목표. 연내 처리하지 못한다면 내년까지 끌고 갔을 때는 통과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일한 상승 모멘텀과 호재가 이 지니어스 법안과 이 클래리티 법안인데 이 통과가 계속해서 무산되고 셧다운이 발생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이 셧다운이라는 게 엄청난 호재가 아니라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해서 급락을 보여주게 되고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 안에 이런 시장에 돈이 쏠릴 만한 이슈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렇죠? 차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금에도 셧다운 들어간다니까 또 떨어지게 되고 지난번 10월 달에도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많이 죽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추후에라도 중간선거 이후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을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현재 이 클래리티 법안이 이 리플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리플을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로서 저도 마찬가지로 리플을 똑같이 투자하고 있는 이 투자자로서 과연 리플이 어떤 이런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클래리티 법안이 리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리플이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리플이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나왔던 기사입니다. 법적 리스크 해소되나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폭발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적 리스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리플 소송과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주제가 뭔가요? 바로 이게 이제 상품거래위원회, CFTC 소속으로 되는 것인가, 감독 권한이 CFTC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증권에 해당되면 SEC로 넘어가느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만약에 SEC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리플의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CFTC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화폐로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뭔가요? 자, 바로 우리는 암호화폐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 화폐라는 게 뭐나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 핵심은 뭐였었냐면 우리는 코인을 하는 사람이지만 주식처럼 리플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화폐라는 것, 달러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는 뭐냐요? 달러는 증권인가요? 달러는 증권이 아닙니다. 달러는 바로 화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돈, 화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상품으로 분류가 되어야지만 사실상 리플에게도 이런 호재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 1월 달에 있었잖아요. 이제 협상이라는 게. 근데 그때 왜 통과되지 못했었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익성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이자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자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고 이자를 주게 되었을 때는 은행에서 2년간 700조 원 정도의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들지 않아도 매일매일 스테이블 코인, 자, 테더를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데 테더가 이제 연 해가지고 한 4%씩 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소 못해도 3에서 4% 이상의 이런 이자를 준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테더를 사실 건가요? 아니면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두실 건가요? 테더만 사고 가만히 놔둬도 이자가 매일매일 들어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테더를 사는 게 맞겠죠. 그러면 기존에 은행에 또 예치했던 예치금들이 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업에서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은행은 예금, 예치금을 통해서 돈을 쌓아갑니다. 예금과 적금을 통해서 돈을 쌓아가게 되고 그걸 은행 지급 준비금 중 하나라고 보는 건데 은행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일정 수준 유지가 되어야지만 시중에 대출이라는 것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은행업 쪽에서 지금 테더나 서클을 가지고 있나요? 주도권을 은행에서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테더나 서클은 테더라는 회사와 서클이라는 회사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업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상 은행업에 상당히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증권사라든지 은행 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후발주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은행 쪽에서는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리플에게는 과연 어떤 호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리플의 우리가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리플에서 발행한 코인이 뭐죠? 바로 이제 RLUSD라고 해가지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RLUSD, 자,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를 챙겨준다. 이 통과가 됐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만 들고 있어도요. 하나의 수수료라는 것을, 이자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리플에 대한 수수료 이자를 계속해서 받게 됨으로써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양대 산맥이 누구죠? 바로 서클과 테더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점유율이 그쪽에 더 많기 때문에 리플에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기존의 테더나 서클에 오히려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플에게는 수혜가 안 되느냐? 당연히 리플에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플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RLUSD를 매수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이체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RLUSD를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뭐가 있냐면 바로 EVM이라고 해서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리플랩스, 자 리플에 대한 네트워크 메인넷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한 1억 원치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거래소에다가 두면 안 되겠죠. 지갑이든 어디든 이체를 시켜놔야 되는 게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체를 시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킬 때도 요새는 수수료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수수료가 많이 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예치를 시킬 때도 수수료가 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리플 랩스에서 쓰게 되는 것인데 이 리플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체를 시킬 때 수수료가 되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뭘로 내냐면 리플로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플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리플을 들고 있어야지만 수수료를 리플로 내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었을 때 가장 수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리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는 리플이라는 코인을 회사로 볼 게 아니라 바로 이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 정책을 많이 펼쳐나가는지 이거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수요가 늘어나야지만 리플에도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 코인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코인은 돈입니다, 여러분들. 회사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예시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10월 중순 넘어서 한번 추천을 드렸던 코인이 바로 스타크넷입니다. 그 당시에 150원부터 해가지고 418원, 420원까지 해서 170% 넘게 급등을 했던 코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리플만 매매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코인들에 대한 공통점이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지만 이런 이슈가 대부분이에요. 수요가 늘어나는 이슈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수요가 어떻게 늘어난지를 제가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자, 스타크넷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스테이킹을 만든 거예요. 비트코인은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디파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WBTC 보이시죠? 이거는 비트코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가짜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똑같이 가격이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스테이킹을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여기다가 예치를 해두면 연 4%든 8%든 준대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예치를 시켜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3%대예요. 근데 이 당시 초창기에는 몇 퍼센트였냐면 제가 올려드렸다시피 8%가 넘었었고요. 그리고 스타크넷에서 뭘 준다? 이자를 주는데 이자를 스타크넷으로 주는 거예요. 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스타크넷을 예치를 시켜놓으면 최대 30%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2025년 10월 1일 날 올려드렸던 글이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예치를 시키는데 스타크넷 네트워크로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크넷 네트워크를 쓸 때는 뭘로 해요? 리플을 쓰게 되면 리플로 낸다고 했잖아요. 수수료를. 스타크넷을 쓰게 되면 스타크넷으로 내는 거예요.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스테이킹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스타크넷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급등을 보여준 게 바로 스타크넷입니다. 이런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플을 보시든 어떤 코인을 보시든 예를 들어서 에이브라는 토큰이에요. 그러면 에이브라는 토큰에 대한 수요가 어디로 늘어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실 때 좀 관점을 달리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건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제 리플 최근에 바닥에서 매수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 크게 떨어졌을 때 저희가 구독자방에 계신 분들 다 이제 1,800원에서부터 나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 먼저 잡아드린 건데 지금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다시 내려올 거예요. 외바닥 찍고 올라가는 코인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 어떤가요? 외바닥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지난번에도 다 이렇게 바닥을 계속 확인하는 바닥 테스트라는 걸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더 내려온 다음에 그 타점이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구독자방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저희 구독자방 꼭 체크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타도 같이 나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거나 힘드신 코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 구독자방은 여기 고정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소통방 닉네임, 자,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달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소통방 닉네임만 꼭 입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뭐 할 거 없이 저는 계속 이제 단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지켜만 보세요. 근데 지켜보시다가 다 따라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다가 이 사람 진짜 되게 잘한다라고 싶으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최근에 카이트 한 240원까지 급등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코인들을 계속 드려요. 저희가 140원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단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시장 잘 이겨나가실 수 있게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